네. 오늘 어떤, 어떤 강의가 진행되는지는 알고 들어오셨죠? 예. 4대 문명. 예,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세계 4대 문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걸 배우는지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텐데,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을 왜 배우는 것일까요? 아이들한테 왜 가르치는 것일까요? 간단한 질문, 네. 문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네, 교과서에 나오니까 인류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시작이니까 뭐 이렇게 그죠? 맞아요. 세계 4대 문명은 세계사를 배우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초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이렇게 아이들이 지도를 많이 보게 되고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죠. 자, 아이들 이 단어에 익숙합니까? 뭐부터 어려워요? 그냥 이 단어 메소포타미아에선 일단은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강 이름 기본적으로 어려워해요. 이게 시작인데 시작부터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중학교 역사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떠세요? 간단한가요? 이 하나하나가 다 만약에 시험 대비를 한다면 다 시험 문제일까요? 다 시험 문제. 그리고 또 여기서 파생된 역사가 나오게 될까요? 파생된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중학교 역사부도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와요. 다른 출판사 것도 보니까 어때요? 뭔가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계 4대 문명 하면은 만만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시작에 불과한 것을 중학교 2학년 들어가면은 이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세계사가 연결되게 돼요. 자, 세계사가 질까요? 좋을까요? 세계사 시작부터 너무 싫겠죠. 암기하고. 네. 지도 읽기가 안 돼서 너무 어려워요. 요새 시험 문제, 제가 이따가 시험 문제 예시도 좀 보여드릴 텐데, 지도는 기본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니 아이들은 읽기, 생각하기, 지도 읽기,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이 종합 세트가 돼야지 세계사를 이해하게 될까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역포자가 나온 겁니다. 저 그러면은 역사는 엄청 중요하지 않으니까 포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사는 인문학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아이들 책 많이 읽히시죠?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 책 읽게 해주시죠? 자, 고학년 될수록 책 쉽게 읽나요? 못 시간, 읽어요. 왜요? 시간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걸까요? 배경 지식 부족으로 읽어내기가 힘든 걸까요? 시간도 없 문이 닫힙니다. 예, 음소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배경 지식도 부족하고 책은 두꺼워지고 하지만 인문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인가요? 네, 공부를 시켜야 돼요. 자, 여기서 몇 권 읽어보셨어요? 4대 문명에서 나오는 그 인문학과 신화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몇 개 읽어보셨습니까? 두 개. 자, 우리 같이 웃게 되죠. 아이들은 알까요? 예. 자, 네 권 읽으신 분 많이 읽으셨네요. 자, 그럼 이게 아이들이 시험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게? 좋아. 아, 나는 그런 아이들이 인문학이 뭐고 시험 대비만 시킬 거야. 근데 시험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요?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러면은 시험 대비만 시켜도 읽어야 되고 세상 인문학 공부를 해야 돼도 읽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세계사 아시죠? 정치사, 경제사, 상식적인데, 일반 문학, 그 다음에 여행 갈 때 다 필요합니까? 예. 라마야나도 나오고, 뭐, 길가메시, 그쵸.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잔뜩 나와요. 자, 라마야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류 최초의 인문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책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 공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제가 써놓은 게 세계 4대 문명은 그래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기억해야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야 그 다음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저희가 어떻게 제안하나? 생각날기 4대 문명의 탄생과 발전 수업 진행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6건의 교재하고 6가지의 체험물 그리고 수업용 PPT 자료를 이미지 자료를 활용해서 하브루스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오늘 맛보기 할 것들은 한 4가지 교재에서 조금씩 떼서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하브루타 수업을 진행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려면 아이들한테 저희가 수업할 때는 교재를 읽게 해요. 자, 아이들 단어도 용어도 어려운 거 두껍다고 고학년이라고 두껍게 하면 읽나요? 못 읽죠. 그래서 교재는 좀 얇아요. 얇은 교재가 스토리텔링하고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읽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자, 교재를 읽고 교재에 앞에 연표가 있어요. 읽어보기 하지만 아이들이 이거 읽을까요? 안 보죠? 쑥 넘어가죠? 이거는 PPT에서 수업 때 선생님들하고 같이 풀게 되고 아이들이 그러면서 흐름을 이해하게 되는 수업으로 진행돼요. 자, 한번 보시고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옆에 저희는 옆질문을 넣습니다. 아이들 교재 있는 거 문제집 만들어서 막 쓰게 하면은 짜증내나요? 힘들어하고? 네, 짜증내요. 근데 교재에 옆질문하고 교재에 답을 줄치게 하면은 어때요? 읽기 능력 향상될까요? 읽기 능력과 독해력이 향상돼서 기본적으로 읽게 만듭니다. 자, 읽은 걸 바탕으로 사고력을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PPT 자료를 보면서 하브루타 수업을 진행하게 돼요. 그러면은 대화식으로 소통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사고력이 향상되겠죠. 자, 오늘 저희는 선생님들과 함께 교재는 선생님들한테 구입하라 소리 안 했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 바탕으로 PPT를 보면서 하브루타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거 맛보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읽고 사고하고 소통했으니까 이 배운 것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팝업북을 이용해서 이렇게 팝업북을 만들고 아이들이 배운 거를 글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지도도 있고 그래서 지도를 읽고 지도를 아이들이 보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수업하는 게 어떤 차별화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보면서 오늘 수업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힘들어도 채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수업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걸 얻어갈지 내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수업을 한다면 내가 이런 수업을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적극 참여하시는 게 더 많이 느껴볼 수 있거든요.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길가메시 서사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두 단어 듣기만 해도 어려운가요? 내용이고 뭐고 듣기만 해도 엄청 어렵겠죠? 예. 길가메시 서사시는 유네스코 기록문화에도 등재된 길가메시 서사시인데요. 이거를 이 이름이라도 기억을 해주셔야죠, 아이들이. 그죠? 근데 어려워요. 예. 앞에 연표. 연표를 지금 풀어드리진 않지만 앞에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달 3,500년경이라고 써 있나요? 네. 당시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였나요? 그렇죠. 신석기 시대. 이렇게 연표를 보면서 흐름도 살짝 보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 구성을 했어요. 네. 최미지 선생님 오늘도 들어오셔서 적극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거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배우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배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적 지형이었다. 왜 개방적 지형이라고 할까요? 여기 보면은 강은 이 주변에서 여기 나일강 빼놓고 큰 강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인가요? 말도 어려운. 자, 그러면 여기서 주변에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은 어디? 그렇죠. 요강 유역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이 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기 좋은가요? 그래서 개방적 지형이라고 하죠. 자, 이거 약간 억지로 하면 초승달 같이 생겼나요? 억지로 보면 좀 초승달 같이 생겼나요?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고요. 저는 여기서 요 정도 PPT만 보고 하지만 진짜 실제 수업에서 들어갈 때는 사회과 부도 보면서 지금의 기후는 어디고 어느 나라인지 그런 거 그리고 역사부도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이들이 비교한 후 이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과 부도 보면서 지도에 익숙해지고 지리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 다음 역사부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자꾸 들춰보면서 노출을 시켜주는 수업으로 진행돼요. 자, 비옥한 초승달 지역. 당연히 농사가 잘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어려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을 했습니까? 단어가 어려워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자, 개방적 지형이야라고 했으니까 누구나 쳐들어오기 쉬울까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이 잦았을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중간에 또 한 번 질문을 정리하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왜 전쟁이 많았을까요? 쉽죠? 좀 전에 봤으니까. 무슨 지형? 네, 그렇죠. 땅이 비옥해서 바로 개방적 지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방적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아주 많죠. 많아요. 그냥 있어요가 아니라 그냥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개방적 지형이 어떤 건지 보여주고 그 단어를 노출시켜 주시고, 예. 자, 이 지역에서 탄생한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 이야기 한번 할게요. 자, 아무래도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작은 국가, 우리나라로 치면 부족 국가가 생길까요? 그렇죠. 여러 부족 국가가 생겼습니다. 도시 국가라고 하죠. 어느, 자, 이 세운 사람들을 어떤 민족이라고 부르나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수메르인. 여기서 우르크 혹시 보이시나요? 우르크? 네, 우르크를 봐주세요. 바로 우르크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르크는 어떤 도시입니까? 가장 발달했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거 뭔지 아세요? 요 그림에 여기 있는 세워진 거? 그렇죠. 지구라트. 지구라트 또 어려운 단어 나왔죠. 자, 신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르크에 지구라트를 그려놨다는 것은 우르크에만 있을까요? 각 도시국가에 다 있을까요? 그렇죠. 도시마다 있습니다. 자, 이 우르크의 이야기예요.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예요. 딱 그림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인자하게 생겼나요? 좀 포악하게 생겼나요? 네. 힘은 강하게 생겼죠? 네. 네. 반인 반신이야. 능력이 대단해요. 그럼 잘 다스렸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정치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죠? 그니 사람들이 너무 힘들죠? 그거 어떻게 해요? 신한테 빕니다. 뭐라고? 그렇죠. 길가메시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빌죠. 자, 그럼 신하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에 응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야생인간 엔키두를 보내요. 야생인간이란 게 어떤 인간이에요?
동물 같은 인간이죠. 인간의 문화를 알까요, 모를까요? 인간의 문화를 모르죠. 자, 그러면 길가메시랑 대적하려면 인간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꼭 여자가 등장해요. 여자를 보내서 사귀게 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문명을 가르칩니다. 자, 문명을 좀 배웠을까요? 이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는지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너 여기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리고 길가메시는 이런 짓을 해요. 뭐 합니까? 아이들하고 요거는 제가 저희 PPT에선 뺐는데 요 선생님들하고 할 때 제가 요걸 넣었어요. 자, 결혼 첫날 밤을 누구와 보내요? 그렇죠. 이걸 초약권이라고 하죠. 초약권을 행사했어. 이제 엔퀴드가 세상을 알았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쵸.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엔키드가? 길가메시야, 그러면 안 돼 하고 결투를 벌입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그쵸. 엔키드 같죠. 주인공은 누구예요? 길가메시. 주인공이 진리가 있나? 그죠? 그냥 아무도 안 이겼어. 막상 막하야. 결국은 싸우다 지쳐서 둘이서 어떻게 해요? 자, 우정을 나눕니다. 근데 꼭 우정을 나눈 모습이 조금 그림이 묘하죠? 사귀는 게 아니라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죠? 친구가 돼. 자, 그럼 이제 우리 힘을 좀 가시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서 누구랑 싸웁니까? 네. 삼나무 숲의 갭을 훔바바와 싸웁니다. 그래서 이 훔바바가 죽은 다음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건조지대가 왔을 거다, 건조기후가 왔을 거다, 막 이렇게도 신화를 해석하기도 해요. 자, 누가 이겼겠습니까? 네.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이겼죠. 자, 이번엔 또 다른 모험을 하러 떠납니다. 자, 무엇을 몰고 와요? 이 황소가? 가뭄을 몰고 오죠. 사람들이 살 수가 있을까요? 그니 또 우리의 주인공들이 나타나야 될까요? 짜잔 하고? 그쵸. 자, 그러니 또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둘이 이겼어. 이 모든 훔밥하고 황소고 신이 보낸 거야. 신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아.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삽니다. 자, 신은 어떤 벌을 내릴까요? 우정팀, 예. 화나서 어떤 벌을 내릴까요? 여기서 엔키드를 죽게 해요. 그니 길가메시는 아무리 힘이 있고 뭐고 중요한 건 뭐다? 오래 하는 것이구나 하고 불멸의 삶을 꿈꿉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약이 있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이걸 얻으러 가야 될까요? 자, 이걸 얻으러 갑니다. 신의 숲으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말도 어려워요. 그렇죠? 이 사람을 노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아의 방주. 자, 그럼 대홍수에서 동물들을 다 하나씩 구해서 동물들이 다시 세상에 살게 했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의 삶을 얻은 겁니다. 우스나 파스팀. 이것을 길가메시가 만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게. 노아의 방주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의 이런 이야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인류 문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노아가 우스나 파스팀 이야기가 너무 어려서 발음이 어려서 노아라고 해도 될까요, 제가? 뭐라 그래요? 길가메시가 영원한 삶을 얻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도 길가메시가 거기까지 찾아간 성의가 아주 돋보일까요? 그래서 무엇을 알려줍니까?
불로초를 얻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불로초를 얻습니다. 자, 이제 영혼을 읽지 않으면 사실 어느 정도 영원한 삶도 꿈꿀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잠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어. 그 누가 먹고 갑니까? 그 불로초를? 뱀이 이제 홈을 벗고 영원히 젊어졌을까요? 예, 아주 강해졌다고 합니다. 이 뱀이 지금도 살고 있을까요? 이건 쓸데없는 농담이고요. 자, 그러니 여기서 어떤 걸 느낄까요? 아, 영원의 삶을 계속 꿈꿔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를 생각할까요? 그리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야겠다고 느끼고 성군이 됐습니다. 자, 그럼 길가메시 서사시를 들은 수메르인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길가메시 서사시 이야기도 좀 해주고 물론 길가메시 서사시 아주 긴데 제가 그냥 간단한 줄거리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 현재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메리는 현실을 중시했다. 스메리는 왜 현실을 중시했을까요?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쵸? 전쟁이 잦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자, 전쟁이 잦았다는 것은 그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세워졌다, 없어졌다를 의미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바로 이렇게 배웁니다. 이런 여러 나라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그리고 이 문명이 여기에 한참 걸려요. 여기만 해도. 그 다음에 통일했다가 또 없어졌다. 이렇게. 자,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이들은 배우게 됩니다. 흔히 일단 이 문제에서도 지치겠죠. 다만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이유는 뭐다? 그 지형이 어떻다? 개방적 지형이다. 이렇게 배우게 되죠. 여기서 페르시아 하나만 이따 나올 테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교과서에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자, 기원전 3천만 보면 서아시아 나왔죠?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비옥한 초상달지대 개방적 지형 나왔죠? 수메르인 그리고 지구라트 그리고 내세보다 현세를 중시하였다. 지금 길가메시 하면서 조금 재밌었나요? 신화 얘기 들으니까 기억하기 좋나요? 자, 교과서에 어떻게 나옵니까? 줄글로 나옵니다. 지도 보이죠? 외우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스토리랑 이미지를 보면서 주고받는 아이들이랑 일단은 사고도 틀리지만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중학교 교과서예요. 여기 천재교육 교과서. 근데 다른 교과서들도 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2. 시험 문제 한번 볼까요? 이제 선생님들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니은 문명에 대해서 맞는 거. 우리 좀 전에 배운 겁니다. 뭐, 몇 번인지 풀 수 있죠? 몇 번입니까? 그죠? 아주 쉽죠? 자, 이렇게 배운 애들 교과서 쉽게 하고 쉽게 풀죠. 자, 또 한번 풀어볼까요? 또 나오죠? 수메르인 길가메시 서사시. 노아 얘기했죠? 뭐예요? 대충 이제 찾아내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들 너무 똑똑하세요. 그거 듣고 금방 이렇게 시험 문제를 다 푸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하고도 연결되지만 길게 기억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짧게라도 길가메시 서사시 책을 좀 읽혀주면 더 좋겠죠. 그쵸? 자, 이번엔 이집트 문명과 오시리스 신화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날강 유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많이 비교돼서 나오기 때문에 날강 유역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어디 뭐예요? 무슨 바다? 땅 가운데 있는 바다. 땅 가운데 있어서 지중해. 그죠? 여기 홍해도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 네프두 사막, 누비아 사막, 리비아 사막, 넘사하라 사막. 여기 쳐들어오기 쉬울까요?
아니야. 그래서 바로 폐쇄적 지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신 여기 어때요? 다 사막인데 온통 사막에 무슨 강이 흘러요? 그렇죠. 그건 여기만 아주 푸르푸르 초록색인가요? 자, 여기가 강이 어느 날 비가 많이 올 때는 홍수가 돼서 강이 넘쳐. 그러면은 그 땅이 비옥해질까요? 그렇죠. 바로 나일강에 뭐가 일어나요? 제가 이런 거 하면 자꾸 이게 우리 아이들께서 봄나물 잘 아실까요? 아이들께서 봄나물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자 그림 보여주면서 넘쳤잖아, 넘쳤어. 이게 봄나무다. 이렇게 해줘도 좋겠죠? 네. 자, 그러니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농사가 잘 될까요? 그렇죠. 풍년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지형은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하나는 개방적, 하나는 폐쇄적.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적들의 침해 없이 아주 편히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을 맛보면서 잘 살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집트는 오랫동안 왕국을 유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지형의 차이가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쵸. 현실에서 만족하면서 얼른 전쟁에 죽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내자 하는 사람들하고 전쟁이고 뭐고 나일강의 풍요로움에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런 사람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겠죠. 자, 그 생각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이집트인들은 무엇을 중요했어요? 현실을 중요했을까요? 내세를 중요했을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보죠. 현실적인 스멜린과 다르게 이집트인들은 내세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아주 잘 얘기했어요. 먹고 살기 편하니까 어때요? 이제 죽음 후의 뒤를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죽어서도 잘 살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예. 애들은 내세 뜻 모르죠. 자, 지금 정말 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단어도 어려운데 하나하나 아이들이 다 힘들어하나요? 뜻풀이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생각하면서 가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얘기했던 건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사상에 뿌리 박힌 거야. 조선시대 때 유교가 계속 뿌리 박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뿌리 박혔습니다. 뭐예요? 오시리스 신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내세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나오면은 중요한 게 오시리스 신이 누군지 우리 파헤쳐 봐야 되나요? 그렇죠. 자, 파헤치러 가죠. 오시리스 신화와 사자의 서. 자, 오시리스 신화 주인공들입니다. 이집트 신들 이상하게 생긴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여러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호루스 요거 기억하면 되고요. 자, 오시리스가 왕국을 잘 다스리고 있나요? 그렇죠. 그랬더니 오시리스의 동생이야. 이 오시리스 모습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렇죠. 싫어.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를 죽이고 싶어? 오시리스를 죽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스한테 거짓말을 하고 간에 넣습니다. 그리고 간에 들어간 오시리스를 갖다가 나일강에 버려요. 강 뚜껑이 덮여 있겠죠? 이건 저희는 아이들이 보기에 이렇게 열어놨습니다만 뚜껑이 덮여 있겠죠. 자, 이렇게만 보여주면 물어보겠죠. 간 뚜껑 열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미 간 뚜껑은 못이 박혀서 덮여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러니 부인 어떻게 합니까? 오시리스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을 시켜요. 자, 오시리스 부활의 신입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고 아들을 낳아요. 아까 나왔던 마지막 주인공 호루스. 자, 호루스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뻔하죠? 자, 왕이 된 호루스.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시리스는 뭐예요?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신이 됐습니다. 자, 오시리스는 다시 부활했어요. 자, 그러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부활하려면은 육신을 잘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답하기 좋죠. 여기 다 써 있어서. 이게 저희가 PPT 수업을 하는 이유예요. 아이들하고 생각을 확장하고 질문을 주지만 답을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그림하고 요 앞에 써 있는 단어를 보면서 아이들이 계속 답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제 아까 봤던 그림 사자에서를 한번 볼까요? 다 썼으니까 쉽겠죠. 자, 죽은 사람이 다시 갑니다. 죽은 자를 데리고 가는 신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죽은 자의 심장을 올려놓고 깃털하고 어떤 게 더 무거운가 봐요. 심장이 더 무거우면은 얘가 잡아먹어요. 아뮤투신이라고 그러는데. 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더 가볍습니까? 그렇죠. 심장이 더 가벼워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걸 서기관이 기록하고 죽은 자를 갖다 이제 넌 됐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러고 오시리스 신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게 이집트 사람들의 내세관이에요.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은 무장품 또 아이들 모르죠. 자, 무덤 속에 이런 것들을 넣을 때 사자에서도 넣었어요. 왜 사자에서를 넣었을까요? 죽은 자가 저승에서 잘 여행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다스리는 사람들한테 또 아주 편했을까요? 그렇죠. 잘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다음 세상에 이렇게 잘 살려면 어때? 현생에서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렇죠. 파라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예. 이렇게 내세관이 이용됐던 겁니다. 자, 한번 교과서 볼게요. 이집트는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인 폐쇄형 지역 나왔죠? 파라오, 영혼 불멸과 내사를 믿었고, 요차가 온전한다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사자에서 나오게 되죠. 네. 이집트 지형의 조건은 메소포타미아와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풀 수 있죠? 이 그림 보고 추론 가능한 거 몇 번? 그쵸, 쉽죠?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서술형. 메소포타미아 지방 사람들과 이집트인의 내세관을 지형적 특징과 연관지어 문장 완성형으로 비교, 서술하시오. 하실 수 있죠? 좀 드니까 하실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암기했던 아이들이면 굉장히 어려워하겠죠. 자, A 지역과 연결된 거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가 나오는 거 보이나요? 자, 기본적으로 지도는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요번에 살짝 이제 인도 문명으로 구경하러 가죠. 자, 베다시나 들어보셨나요? 뭘 베는 게 아니라, 예. 자, 지금 힌두교 경전이 베다예요. 뭘 베는 게 아니야 하면 아이들은 베다는 좀 기억하겠죠. 여기 또 어려운 거 나왔습니다. 인더스 문명을 만든 누구예요? 한 번씩 쳐보세요. 이거는 이제 드라비다족. 이 드라비다족이 대단한 문명을 만듭니다. 현대식 건축물 같나요? 대단한 문명인데 단어가 어떻습니까? 모헨조다로, 하라파. 어렵죠. 어려워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대단한 문명을 만든 드라비다족이 사라졌대요. 이게 인도의 비밀 중 하나예요. 인도 문명의. 자, 그 중에 한 가지로 꼽히는 게 또 이상한 이름 나옵니다. 뭐예요? 누가 침입했다?
그쵸. 아리아이. 자, 아리아이는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민족이었다. 뭐 이렇게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중앙아시아가 어딘지 아이들이 알까요? 그래서 이제 사회과 보도 보면서 중앙아시아가 어딘지 알려주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스탄? 무슨 스탄 하면 중앙아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스탄. 자, 넘어옵니다. 인더스강 유역으로 넘어와요. 원래 아리아이는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그렇죠.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자, 유목하면은 자꾸 이동합니까? 그렇죠. 자꾸 이동해. 결국은 이들이 인더스강으로 왔어요. 자, 인더스강으로 왔을 때 여기 살고 있었던 민족은 누구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리안인들을 잘 받아줬어요. 근데 계속 와. 계속 와. 자, 아리아인들이 볼 때 자기네들은 어때요? 철기와 전차를 사용해. 자기가 더 강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드라비다족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게 돼. 그게 이유 중 하나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인더스 강을 차지하고 인도 역사의 주인공이 된 민족, 어떤 민족입니까? 아리아인. 예, 아리아인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드라비다족하고. 자, 이번에 PPT 바꿔서 예, 어, 이거 좀 전에 봤던 거죠? 죄송합니다. 헷갈림. 제가 하나 할게요. 자, 요번에 잘 보이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유목하던 시절 아리아인들이 믿었던 베다 신화를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유목하던 시절 아리아인들이 베다를 경전을 만들었고 베다야 이때를 베다 시대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한 줄로. 베다 신화 한번 볼게요. 유목 시절 이때를 베다 시대라고 해요. 무엇을 중요시 여겼어요? 하늘, 땅, 그쵸. 태양, 바람 같은 자연 요소들을 엄청 중요시 여겼어요. 왜 자연 요소가 중요했을까요? 농사를 짓기도 하고. 자, 유목할 때, 길을 떠날 때 엄청 이 자연 현상이 중요했을까요? 그렇죠. 유목할 때 날씨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자연 요소들을 엄청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베다시대라고 하고 이런 자연 요소를 신으로 여겨서 이것들을 적은 걸 베다 경전이라고 해요. 자, 이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신이 누굴까요? 그렇죠. 아주 쉽죠. 폭풍의 신 인드라입니다. 요거는 번개입니다. 어려운 용어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바지락 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얘를 탑니다. 누구예요? 자, 코끼리 아이라바타를 탑니다. 자, 베다시나의 인드라 이야기가 어떻게 적혀 있나 볼게요. 얘 누굽니까? 예, 물을 다 마셔보고 되고 있어요. 흔히 어떻게 될까요? 가뭄이 들죠. 그렇죠. 흔히 또 기도합니까? 늘 사람들은 하늘에 기도합니다. 자,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쟤 좀 없애주세요 할까요? 그렇죠.
브리트랄을 없애주고 비가 오게 좀 해주세요 하겠죠. 예. 자, 짜잔!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공 인드라가 나타납니다. 대마왕하고 싸웠어. 누가 이겼을까요? 이런 건 물으나 만나죠, 이제? 그쵸. 인드라가 이기고 다시 이제 물이 나와. 그러니 사람들이 엄청 기뻐할까요? 그렇죠. 자, 인드라를 찬양할까요? 이게 베다 신화입니다. 또 한 편 볼까요? 천둥 번개의 신이고 불의 신 아그니의 이야기. 아, 불도 숭배했겠네요. 꼭 기억하세요. 불도 숭배했겠죠? 서로 인드라가 야 아그니 너 불 그까짓 거보다 내가 더 잘 나가. 내가 더 대단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그니가 어떻게 해요? 이게 뭐라고? 너 번개 어디서 나와? 그쵸? 버럭 화를 냅니다. 자, 둘이서 어떻게 할까요? 그쵸? 싸우죠. 아주 단순하죠. 막 싸웁니다. 죽어나가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신들이 안 되겠다. 쟤네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화해를 시킵니다. 야, 생각해봐라.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달라. 서로 다름을 이해하자. 이 신화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다에 적혀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리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주 가볍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신을 잘 모시자. 그죠? 신을 잘 모시자. 그래서 제사는 어때요? 자연의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가벼운 제사. 항상 불이 있죠? 불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더스강이 점점 건조해져. 지금 어디로 이동합니까? 그렇죠. 사실은 겐지스강 유역이 지금 더 넓고 더 농사짓기 비옥해 보입니까? 근데 왜 인더스에서 시작했을까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겐지스강 유역이 홍수가 많이 나고 습지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아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철기를 이용해 물기를 팝니다. 그리고 그래서 홍수가 막아지고 우경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더스강이 역사의 주인공강이 될까요? 겐지스강이 역사의 주인공강이 될까요? 그렇죠. 겐지스강. 그래서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겐지스강 유역에 이만큼 세워진 나라들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안 또 돌아도 됩니까? 자, 그러니 어때요? 정착 생활하면서 신을 바꿨을까요? 그렇죠. 신을 완전히 갈아탄 게 아니라 중요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모시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우주를 막 탄생시킵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브라흐마. 창조했으니까 유지해야 됩니까? 그렇죠. 유지를 합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비슈뉴. 이거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나는 신 나왔죠? 자, 파괴하고 새로운 창조를 합니다. 누구요? 그죠? 시바. 사람들은 탄생을 하죠. 탄생을 합니다. 삶을 유지합니다. 죽고 새로운 탄생을 합니다. 자, 새 신의 역할을 보면 모든 존재는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반복하며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상을 무슨 사상이라 그래요? 그렇죠.
윤회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인도의 기본적인 뿌리 윤회 사상입니까? 불교 윤회 사상 나옵니까? 힌두교 윤회 사상 나올까요? 바로 이렇게 윤회 사상은 사실은 드라비다족에서 좀 생각해서 아리아인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정확하게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서 윤회 사상이 시작된 거예요. 뿌리죠? 얘네들이 이렇게 정착하면서 만들어낸 게 바로 무슨 교예요? 브라망교입니다. 자기네가 잘난 척 하려면 제사 절차가 복잡해야 됩니까? 아무나 제사 지내면 안 돼요. 맞나요? 아까 제가 여기서 봤던 제사랑 지금 보이는 게 어때요? 기본적으로 뭔가 아주 복잡해 보이나요? 그렇죠. 달라요. 그러니 이런 신들한테 이런 복잡한 제사는 누구만 지낼 수 있어요? 그렇죠. 브라만만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지배층들은 누가 차지합니까? 아리아이. 그리고 밑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원주민. 자, 이들이 반발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네가 이렇게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전생에 어떻게 살았다? 그렇죠. 개같이 살았다. 그니 지금 그 업보를 털으려면 어떻게? 누구 말을 잘 들어? 우리 말을 잘 들어. 자, 그리고 브라만을 내 의식을 잘 따라야 돼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브라만교에서는 윤회상을 강조했어요. 왜 강조했을까요? 사람들을 지배하기 좋기 때문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바로 카스트 제도도 탄생한 것. 자, 카스트 제도를 탄생한 건 어떤 민족? 아리아이. 드라비다족, 남아있는 드라비다족 같은 원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브라만들이 특히 최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카스트 제도를 만들고 브라만교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뒤에서 뭘 배우냐면은 이게 불만일까요? 크샤트리아부터 바이샤까지 다? 다 불만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 불교가 탄생하고 자이가나교가 탄생하고 그다음에 힌두교가 탄생했다 이런 얘기가 인도 역사에서 계속 나온 이유는 이런 게 너무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사트리아 계급에서 불교가 나온 거잖아요. 자이나교도 나온 거죠. 자, 우리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제가 아까 페르시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페르시아 하면 굉장히 단어 또 어려운 단어 나왔는데 어떤 종교입니까? 그렇죠. 아, 끊깁니까? 네. 무엇을 숭배해요? 불숭배하면 뭔가 조금 전에 뭔가 우리가 봤던 거 떠오르죠? 세상은 성과 악의 대립하니 인간은 어떻게 살지 선택해야 된다고 글씨가 나오다 말았네요. 자, 선과 악의 대립. 좀 전에 우리 어디 신화에서 봤습니까? 그렇죠. 자, 베다 신화라고 줄거리를 읽는 거랑 지금 베다 신화를 살짝 들여다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를 보니까 어때요? 생각이 연결됩니까?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고 선택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이런 어려운 신을 그러면서 숭배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배웠던 문명 어디가 떠오르나요? 영혼 불멸, 그 다음에 불, 선과 악의 대립.
뭐가 나옵니까? 짬뽕 되었죠. 네. 이거 아리아인의 배다시나 떠오른가요? 이집트의 내세관에서 또는 이렇게 시작한 문명, 세계 4대 문명에서 시작한 게 바로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또 이거 생각하면 어떤 종교가 떠오를 거예요? 어느 종교에 영향을 미쳤어? 천국과 지옥이 나와요. 그렇죠. 기독교만 나오나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아흐라 마주다 숭배한다는데 물론 조로아스터교는 유일신 종교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신을 엄청 숭배했습니다. 제일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좀 생겼을까요? 네.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 이슬람교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로 중요시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4대 문명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발전하면은 여기서 교과서로 이렇게 조로아스터교 나오면 확장할 수 있을까요? 네,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배운 거 정리해 볼까요? 인더스강 유역, 드라비다족, 농사, 모헨조라도 조다로, 하라파, 중앙아시아 낙고, 아리아인, 인덕스 유역, 대거 이주, 철기 사용, 겐지스강 유역, 아리아인 원주민 지배하기에 카스트제, 신분에 맞고 인도에는 폭풍불 번개, 자연상 신용하고 이런 배달을 만들었다. 브라만교가 성립되었다. 자, 이거 아이들 외우려면 어때요? 죽어나는 거야. 근데 선생님들 제가 지금 아이들 수업보다 진행을 지금 빠르게 하지만 어때요? 스토리랑 기억하니까 하고 그까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죠. 예. 그리고 PPT 자료가 있으니까 어때요? 좀 더 쉽나요? 예. 대화하면서 생각을 확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힌두교가 나중에 탄생한다 그랬잖아요. 힌두교에서 이 신들이 나와요. 자, 나왔잖아요. 인더스강 유역 여기 무슨 도시? 뭐 어려운 단어 하나 찾아내면 되는 거겠죠? 네. 자, 이 지도 이제 제가 몇 번 보여드렸으니까 대충 봐도 지금 이해하시죠? 자, 누구의 지도예요? 어느 민족이 만들어낸 지도입니까? 그쵸. 적절하지 않은 것도 찾아내실 수 있죠? 네, 그죠. 이렇게 쉽습니다. 시험 문제가. 선생님들 이제 이 정도는 쉽게 푸실 수 있겠죠? 신분제도 뭐 이렇게 원주민 쫓아내고 아리아인 신분제도 나오면 뭐 그쵸. 뭐 카스트제도 뭐 이렇게 넘어오고 그다음에 종교 설명 나오죠? 이건 어떤 분께서 시험 문제를 푼 걸 제가 받아간 거를 캡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 답을 다 해나갔고 답을 묻지도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요. 세계사를 100점 맞는 애들이 있고 거의 포기하는 애들이 나타나요. 어떻게? 미리 배웠냐에 따라서.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교과서 식대로 다 이걸 외우려면 다 외워야 됩니까? 네. 근데 저희는 이 수업 중에서 진짜 PPT 자료 중에서 요만큼 이용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더 많은 확장 수업을 하면서 가겠죠. 예. 네,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세계, 그죠? 우리는 그냥, 맞아요. 세계사라는 걸 배웠는지도 가물가물해. 전 유방만 생각나요. 유방이라 하니까 막 우리가 웃었어. 유방이요? 막, 그죠? 다 공감하시네, 그죠? 예. 지금 역포자들이 많나요? 역포자들 많습니다. 엄청 높은 배점은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 6권에 있는 한나라를 한번 가볼까요?
고등학교 때도 배우죠, 세계사. 그냥 세계사는 그냥 나이 들어서도 배워야 되는 게 세계사예요. 뭘 해도 나옵니다. 자, 한나라와 사마천의 사기, 자, 동성, 자, 이 발전, 4대 문명을 배운 다음에 이 발전을 어떻게 더 적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춘추전국 시대, 앞에서 아이들은 배우게 되겠죠? 이렇게 싸우던 시대, 이 시대를 춘추, 더 복잡하게 싸우던 시대를 전국시대. 여기서는 이게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그냥 넘어갈게요. 아이들은 미리 하나씩 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통일한 사람 누구예요? 진시황, 그죠? 그리고 앞에서 제자백가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진시황은 무엇을 다스렸겠어요? 제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렇죠. 법. 강력하게 다스렸어. 자, 강력히 다스리면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결국 어때요?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좀 있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진나라는 멸망합니까? 네. 4대 문명은 중간고사 시험 문제인가요? 기말고사인가요? 학교마다 좀 다르겠죠? 예, 중간고사. 자, 그러고 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얼마 안 됐어. 20여 년 정도뿐이 안 된 나라였으니까 전국 시대의 나라들이 다시 자기네들이 주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까요? 그렇죠. 그 중에서 초나라와 한나라를 집중해 주세요. 자, 이 반란이 막 일어날 때 반란군 중에 하나입니다. 좀 전에 제가 웃었던 유방, 그 다음에 항우. 군대가 들어왔어요. 누구의 군대가 더 많습니까? 그렇죠. 항우의 군대가 많아요. 더군다나 유방은 농민 출신이라 농민군들이 많아. 오합지졸일까요? 항우의 군대는 아니야. 정말 잘 훈련된 군인들이 많아. 그러니 누가 더 강할까요? 기본적으로 먼저 같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유방의 군대가 먼저 들어오고 항우의 군대가 들어왔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PPT에서 군사력 비교하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 항우의 군대가 이제는 중원을 차지할 것 같죠. 유방이 먼저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진시황의 자손을 어떻게 합니까? 네, 살려줘요. 근데 뒤늦게 들어온 항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죽여버려. 자손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세우는 아방궁을 불태워버려요. 몇 개월 동안 계속됐다 그래요, 불이? 그쵸. 3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런 유방과 항우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잔인한가, 이제. 이 모습은 지금 리더들한테도 필요한 모습인가요? 이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아이들은 인문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항우는 정말 잔인하다. 유방은 인자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누가 민심을 얻게 됩니까? 그렇죠. 유방이 민심을 얻게 됩니다. 역발산 기계세. 산을 막 들어올릴 힘을 갖고 기계는 엄청 높다라고 얘기하는 초패왕 한우입니다. 초나라의 패왕 항우예요. 근데 유방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사람을 따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따르게 하는. 그중에서 제가 전략가 한신 여기다 하나 써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황후 앞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그쵸. 떠나가게 했어요. 이제 이렇게 떠나는 마당에 완전히 조여줘야 됩니까? 전쟁에서 이길래? 그쵸. 전쟁에서 이길래 완전히 조여줘야 돼. 그래서 한신이 어떤 좋은 생각을 해냅니까? 한나라 군대에게, 그렇죠, 초나라 노래를 부르래요. 당시에는 이렇게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 군대를 에워싸던 시대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옵니다. 사면초가죠. 자, 고향을 그리워하는 초나라 군사들. 어떻게 했을까요? 남아있을까요? 슬슬슬 떠날까요? 저 전투력이 상실된 다음에 슬슬슬슬 떠납니다.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유방이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자, 이런 강했던 항우보다 유방이 다시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차이점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생각해 보게 해주세요. 어떻게 살아갈까의 문제죠. 인문학이라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더라도 이렇게 되고, 이거는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문고전 지금 들여다봤죠? 자, 이런 유방이 한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자, 한나라, 아이들은 이렇게 배워요. 군국제라고. 자, 수도 장안. 예, 감사합니다. 사기에서 항우 본기에 있습니다. 본기라는 왕의 역사를 적은 게 본기고요. 자, 인물들, 그 왕 주변의 중요한 인물들은 열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셔서. 아이들은 그래서 이걸 기전체라고 불러요. 자, 기전체 하면은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역사책이 생각날 거예요. 뭐죠? 네, 삼국사기에 기전체로 써 있다. 아이들은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기전체가 바로 사기에서 탄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역사서 서술할 때 기전체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수도 장안은 누가 다스려요? 그리고 가까운 데는 누굴 파견해요? 제후 가까운 데는 자기 관리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군현제. 자, 멀리는 누가 지켜요? 자기가 다스리는데 바로 한신같이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제후를 줘서 다스리게 합니다. 이것을 군국제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서 군현대 봉건제 써놓은 것은 뭐냐면은 이 표고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아이들은 주나라 하면서 봉건제도를 배우게 돼요. 제후를 두는 제도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진시황을 하면서 군현제를 배우면서 중앙집권국가를 배우게 돼요. 이거를 안 상태에서 군국제 하면 쉽겠죠. 그래서 군국제 배우게 돼. 자, 군국제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장점은 뭘까요? 자, 자기를 잘 따르는 제후들이 있으면은 통치하기 좋나요? 근데 제후들의 힘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골치가 아프겠죠. 이게 걱정됐습니까? 지금 유방? 예, 걱정됩니다. 자, 한신도 제후 중에 한 명입니까? 죠? 한신은 사실은 그 춘추 전국시대 때 한나라의 왕족 출신이었어. 그래서 진나라 시대 때 항상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쭈구리를 살았을까요? 아주 쭈구리를 살았습니다. 근데 한나라 왕실을 부활시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몰래 무술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 책들도 많이 읽었을까요? 엄청난 내공을 가진 지략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한나라 부활을 위해서 누구의 군대에 합류합니까?
한신의 군대. 아니, 유방의 군대죠. 원래 한신이 항우한테 갔다가 등용되지 못해서 유방한테 간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항우와 유방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자, 아까 한신, 사면초가 하면은 한신 떠오르나요? 그런 것처럼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야. 있을 땐 좋았죠. 근데 통일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 한신이 걸리적거릴까요? 유방은 어떤 꿈을 꿉니까? 그렇죠. 제거하는 꿈. 그래서 소인 장안으로 이 내란을 꿈꿨다는 음모를 받고 끌려갑니다.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증거 불충분이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죽일 수 없었어요. 근데 유방이 잠깐 외출한 사이에 지금 유방의 부인 여태우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끓는 기름에 넣어 처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요. 자, 아이들이 이렇게 막 초안지, 아까 그건 초안지에도 나오는 얘기고, 이건 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여태우는 돼지인간의 원조입니다. 돼지인간이 뭔지 아세요? 자, 유방에 이 사랑하는 후궁이 있었어. 유방이 살아있을 때는 어쩔지 모르는데 죽고 나니까 여태우가 살아남았어. 열받죠? 코를 잘라, 귀를 잘라, 눈을 뽑아봐, 혀 잘라, 팔다리 잘라. 그리고 옛날에는 변비소 밑에서 똥을 받아 먹었대. 거기다가 던져 넣었대. 그게 돼지인간이에요. 돼지인간의 효심입니다. 그 정도로 어때요? 표독스러운 사람입니다. 고 이렇게 죽었어요. 지금 보시면 한신의 이야기할 때 토사구팽이라고 말해요. 이 고사성어 이렇게 하면서 인문고자면서 고사성어 한번 알고 가면 좋겠죠? 어떤 뜻일까요? 토끼가 잡히면 사냥개는 필요 없어서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한신 토사구팽 당했습니까? 그렇죠.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자, 한신이 이런데 다른 제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안전해 할까요? 우리도 그 꼴이 나겠어 할까요? 그 꼴이 나겠어 합니다. 결국은 한 무제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제후들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걸 갖다가 아이들은 5초 7국의 난이라고 배우게 돼. 자, 음소거 좀 해주세요. 자, 5초 7국의 난이 일어났어. 이때 왕이었던 한무제. 이 꼴을 그냥 볼까요? 못 볼까요? 군국제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전에다가 군을 군을 두고 현을 두고 관리를 파견해요. 자, 한나라 때 고조선 멸망하나요? 그리고 뭘 설치하나요? 바로 이 한사군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 군을 설치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 역사는 또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역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무제는 군연제를 실시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군연제, 군국제 차이를 알게 됐죠. 그 다음에 한무제는 어때요? 자, 진시황은 무슨 사상을 중요시 여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법. 지금 한무제는 동중서는 사람 이름이에요. 무엇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그쵸, 유교. 무엇을 강조합니까? 중효. 그 다음부터 유교가 계속 중국에 중요시 되고 있고 이걸로 과거 시험도 봅니까? 우리나라로 넘어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무제 유교는 굉장히 중요시게 하게 다뤄집니다. 자, 동중서는 왜 충을 강조했을까요? 그쵸,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러니 각 나라 왕들이 계속 이 사상을 주입시키면 굉장히 좋을까요? 사실 공자님이 무조건 충하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동중서가 유교 사상을
바꿔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맞게? 지배자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떻게 확장하나 보는데 한번 교과서 볼게요. 진이 멸망하는 한세훈 고조는 초에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다시 통일하였다. 고조는 한고조 여기 친절하게 고조가 유방이다 이렇게 써놨죠. 9년의 본고제를 군국제를 시행하여 9년을 설치해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먼지방은 제후가 독립하여 다스리게 했다. 하는 무제 때 전성기를 잇다 무제 제후의 권력을 건력하고 9년제를 확립하면서 중앙집권 유교를 통치점으로 삼았다. 자, 우리 스토리랑 같이 연결을 했었던 게 지금 교과서에 그대로 줄글로 또 나와 있겠죠. 이 시험 문제 제자백가는 앞에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진시황제와 한무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에 조건에 맞추어 비교하여 서술하시. 하실 수 있죠, 이제 선생님들은. 어떤 제도를 실시했는지 행정조직에선 어떤 사상을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적어보시겠어요? 말로 해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쉽죠? 네. 근현제로 다스렸다. 공통점, 차이점 뭔가요? 그렇죠. 잘 적어주셨죠? 법과 육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 안 배웠어도 누구 때 전성기를 맡고 중앙집권 이제 뭘 실시했고 동중서 나오면 이제 몇 번입니까? 자, 선생님들 박수를 쳐주세요. 100점 맞으셨습니까? 자, 이 후루룩 살펴보는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 100점 맞았습니다. 사실 한나라는 중간고사가 아니라 기말고사로 넘어가나요?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자, 아이들 그냥 외우게 하면 봉건제도, 군현제도, 군국제도, 군현제도 계속 외우게 되죠. 근데 제가 그 제도가 이렇게 탄생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해하기, 삼라천의 사기와 같이 보게 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쉬우시나요? 네. 자, 시험 문제 또 풀어볼까요? 서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여기서 읽고 쓰고 생각하고 서술할 줄 알아야 되겠죠. 물론 아이들이 시험용으로 길러지면 안 됩니다. 학력이 파괴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삽니까? 시험용으로 길러졌다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시험용이 아니라 이렇게 배우면 시험도 잘 본다. 어때요? 맛보시니까? 재밌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기억하기 좋을까요? 네. 재밌게, 기억하기 좋게,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게. 거기다 인문고전, 신화랑 같이 배웠기 때문에 각 지역에 가도 그 사람들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내재된 사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브라만교에서 좀 더 뭉뚱그려서 탄생한 힌두교가 더 멀리 퍼졌을까요? 아니면은 부처님만 믿는 불교가 더 인도에서 퍼졌을까요? 네, 힌두교. 맞아요. 이렇게, 아, 그래서 힌두교구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힌두교에서 누구를 믿는지 어떤 신화가 적혀 있는지도 아시죠? 경전도 들여봤죠. 그 경전 어떤 신화를 봤습니까? 칼로 베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하게 하면은 같이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6차시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다양한 교재와 자료를 이용해서 진행돼요. 그러니 아이들은 그냥 주입식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매체로 집중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그렇게 수업을 이루어지고요. 저희 생각날기 선생님들께서 이런 자료 저희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을 진행하니까 많이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요. 제가 이런 그림 AI로 그렸어요. 아이들은 새로운 시대의 그림을 보게 됩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같이 맛볼 수 있는 수업이 될 겁니다. 어떠신가요? 도움 되셨나요?